천공은 아니지만 뒤에 뭐가 생략이 돼 있네요. 천공이 아니지만. 자, 그럼요. 이 이슈 대통령 관저를 정할 당시 이게 지금 이슈가 돼버렸거든요. 다시 한번요. 자, 관련된 여야의 치열한 공방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3월 육구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던 이는 역술인이 아닌 풍수지리학 전문가인 백재권 교수임이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의 계속되는 대통령 부부를 향한 저주성 선정선동 공세는 사실상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하는 대선 불복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풍수지리가에게 무속인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강변하니 기가 막힙니다. 국가 인사에 관상가를 부르고 국가 행사의 택일에 사주 명리가를 부르는 것은 괜찮다는 말입니까? 백재권 교수는 풍수지리학의 최고 권위자로 불리며 그간 풍수지리학에 대한 다수의 자문을 해온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뿐 아니라 이재명 부부와도 만나 풍수지리에 대한 조언을 한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관저 이전 떳떳했다면 천공 개입 의혹이 터졌을 때 왜 숨겼습니까? 풍수지리가로 알려진 백재권 씨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명하십시오. 자, 치열합니다. 한쪽에서는요. 아니, 관저 전화인데 그분이 왜 등장하는 겁니까? 이쪽에서는요. 아니, 그분 그쪽에서도 만났잖아요. 이렇게 뭔가 대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문제의 인물 2년 전에 스스로 한 얘기도 있고요. 지금 관저 관련해서 올해 초에 국회에서 오간 대화 내용들도 있습니다. 내용 좀 확인해 보죠. 마스크 밑으로 긴 수염이 있어서 아, 저 사람이 천공이구나 라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확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공관기자에 대해서 한번 저도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전혀 제가 확인한 바는 전혀 아닙니다. 자기가 거주하고 잠자는 곳이 명당인지 흉지인지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자기 집을 선택할 때 같은 값이면 명당을 좀 생각하고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마지막에 등장했던 저 인물입니다. 백재권 교수로 좀 알려져 있죠. 풍수 전문가로 좀 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 상황 신성범 전 의원님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하고 우리 언론이 많이 다뤘던 취지가 뭐죠? 천공이라는 사람이 예, 유구 참모총장의 공관에 갔다. 예. 그리고 대통령 관저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가 핵심이잖아요. 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아, 그렇지. 예. 근데 천공이었나요? 백재권이라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풍수 전문가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역술인 천공이 아니라 풍수 전문가 뭐 모르겠어요. 풍수 전문가로 하는 백재권 씨다. 그러면 천공이 아니다. 두 번째는 백재권 씨가 가서 했다는 말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 둘러보고 나서 예. 이걸 추천했는데 지금 관저가 육군 참모총장 공관입니까? 외무부 장관 공관이잖아요. 그러면 예. 두 가지 팩트가 다 틀린 거잖아. 아, 천공이 아닌 백재권이라는 사람이었다. 예. 그다음에 그 사람이 추천한 데가 아니라 딴 데 가서 결정됐네. 그러면 남는 문제는 참고했다는 참고. 그럼 참고를 하면 안 되는 거냐? 예.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또 뭐 역술인이 아니라 아무리 풍수지리학자더라도 왜 참고한 거지? 그것도 과학에 어긋나는 건 아니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본다면 저도 뭐 현직 기자 때 그 많이 했잖아요. 오공비천 들어봤어요. 오공비천. 무슨 뜻입니까? 진해가 하늘 난다. 봉황포란. 이게 우리 대통령 후보들 다 자기들 그 대통령 되려고 부모 뭐 묘소 모실 때 기사에 여러 번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다들 뭔가를 본다. 뭔가 그러니까 안 보면 좋은데 예. 대통령 누가 현재는 모르지만 하여튼 풍수 전문가 데려다가 자기 살집 한번 의견을 구했다. 참고를 예. 했다. 그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전용기 의원께서 지금 신성범 전 의원이 말씀하실 때 뭐 조목조목 적으시면서 지금 뭔가를 얘기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이 상황 이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본인의 앞날, 그러니까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풍수지리 전문가라든지 뭐 예. 많은 그 우리 토속 신앙들을 찾아가는 것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풍수 전문가나 예. 그런 전문가들 찾아가는 것 전 국민이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 비판합니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국정을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등장해서 무언가를 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정치 지도자한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풍수지리 전문가 그리고 천공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이 정부에서 문제가 되고 대두가 되었느냐 한번 예. 고민을 해보면 대통령 선거 때를 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 윤석열 후보께서 손바닥에다 왕을 적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부터 이렇게 왜 풍수지리 전문가라든지 이런 토속신앙 문제가 나오느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실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이런 지엽적인 논란들이 아닌 겁니다. 과학을 좋아하는 정부가 예. 이렇게 과학적이지 못하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뭔가 물어보고 실제 예. 인사에까지 개입됐다는 의혹들이 나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해당 부분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저는 지적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이게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의심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사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해명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천공 아니다라고 그 관저에 갔던 분이 천공 아니다라고 예. 대통령실에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실에서 져야 마땅하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잠깐만 신성보 의원님 아니, 잠깐 말씀하세요. 핵심이 천공이었잖아요. 천공. 예. 이게 수염 기르고 굉장히 예. 대통령 부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심을 받는 천공이 야당 공격의 핵심이었는데 천공이 아닌 백제군이다. 남는 것은 역술이냐 풍수지리학이냐. 풍수지리학은 제가 보니까 무슨 석사 논문도 많이 나왔고 예. 학문도 인정받는다래요. 그거는 예. 저는 안 믿지만 그러는 기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 최창조 교수라는 분도 있었고 유홍준 씨도 문화재청장도 예. 풍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거나 안 믿거나 수준이지만 그렇게 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게 어떻게 보면 아무리 많이 배운 예. 사람이라도 자기 엄마 아버지 묘소할 때 다 지리 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조금은 대통령 누가 결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을 들었다는데 참고했다는데 예. 그 말대로 안 갔다는데 그 정도에서 거쳐줘야 되는데 민주당 이야기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공이 아니라는 게 지금 사주 영리학자 데려간 거는 잘한 게 짓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수염 이런 얘기가 지금 곁들여지는데 이 천공과 이 백지공 교수 사진 혹시 비교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준비가 되면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내용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 준비되는 대로 좀 소개해드리고요. 일단 이 사안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경찰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입장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 풍수 전문가가 관저와 관련해서 등장했다라는 게 이제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오늘 이 경찰 관계자가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해요. 백 교수 관저 이전 후보지를 방문했는가? 그래서 경찰은 수사 진행 중이라서 확인해 주기 어렵다. 그러면 또 이 질문이 나왔어요. 그럼 백 교수가 군사시설에 적법한 절차로 방문을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경찰은 군사 기밀에 대한 부분 군에서 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군에서 물어보세요. 군으로 가서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설명을 못했는데 김두수 전 총장님. 그런데요, 앞서서 천공과 관련된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 대통령실은 완강하게 부인했거든요. 천공 아니다, 간 적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박했는데 지금은 사실 대통령실 어떤 입장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문제의 핵심은 용산 대통령실이 그동안 보였던 태도와 자세 이게 하나도 안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다 고소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지금 일부 언론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이 밝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일부가 공개된 거죠. 그러니까 일부가 공개됐는데 아직까지도 경찰도 확인 안 해주고 있는 사안인데 만약에 이게 정말 경찰이 열심히 수사한 결과 이렇게 확인됐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은 이 백재건 교수까지 다 숨기려고 한 거 아닙니까?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고 이 백재건 교수가 어떤 자격으로 민간인이 여기에 참여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누구의 부탁을 받았는지 이런 건 하나도 지금 밝혀진 게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일부에 흘러나온 이야기는 백재현 교수가 육군참모총장을 권하지 않았는데 갔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요. 이 백재현 교수는 청와대에 이게 뭔가 살이 안 좋아서 청와대에서 용산을 옮겨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 대통령실 이전까지도 이런 부분에 입김이 다 가열됐다면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어떤 원칙으로 어떤 원리로 하느냐 이 국민들이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무속이다, 관상이다, 풍수다 이런 게 등장한다면 지금 과학의 시대, 과학을 강조하는 이 정부에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점을 지적하는 거죠. 지금 잠시 화면에 나갔었는데 백재원 교수와 천공 지금 비교한 화면이 있는데 글쎄요. 약간 얼핏 멀리서 보면은 약간 혼동을 할 수도 있는 인물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저런 모습입니다, 지금요. 안경을 꼈느냐 안 꼈느냐 그 차이도 좀 있고요. 근데 수염이라는 부분은 공통점이 좀 그러니까. 있어요. 예. 마스크를 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마스크까지 꼈으면은 구별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저 위에 사진의 제목 보면 수염 때문에 헷갈렸나, 마스크까지 쓰면 더 헷갈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정치권에서 뭐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이와 관련돼서요. 사실 이 과거에 어떤 분이 풍수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요.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입장도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김혜경 씨가 내가 영부인이 될 상인가라고 물어봤다는 그 풍수 전문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 한 언론 기사가 있어서 그 내용을 굉장히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백재공 교수라는 얘기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 내용을 계속 무속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무속 프레임이 아닌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금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관저가 갖고 있는 그 사용상의 불편한 점 그리고 나아가서는 풍수상의 불길한 점 이거를 생각을 할 적에는 옮겨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합당한 안은 만들 계획입니다. 재옥진 변호사 듣고 보니까 옛날부터 풍수 얘기가 좀 있었고 아니 지금 야권 쪽 사람들도 만난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옛날 뭐 어쨌든 청와대 그 터가 흉지다란 말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에 들어갔던 대통령 중에 제대로 변변하게 그 끝났던 대통령이 제 기억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터가 좋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유용준 교수, 유용준 청장도 저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신성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풍수 지리가 학문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학문의 한 영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뭐 백재권 교수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학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지리학과에 최창조 교수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 지리학과 다니는 친구들이 최창조 교수 따라다니면서 풍수지리 이런 거 배우고 그랬던 기억도 나거든요. 핵심은 뭐냐면요. 청와대를 옮기는 것이 잘못인데 천공이라고 한 사람의 지시로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하게 청와대를 옮긴 것인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천공은 그때 없었다는 이야기니까. 일단 등장은 안 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백재권 교수가 자문했을진 몰라도 어쨌든 천공은 없었다는 이야기죠. 천공하고 백재권 교수 차이가 있어요. 한 명은 교수고 한 명은 교주예요. 그러니까 교주님이 말씀하시면 신도들은 다 따라가야 되는데 야당 프레임 그거 아니겠습니까? 천공이라고 하는 교주 밑에 대통령 영부인 다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청와대를 옮기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이었나? 그건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도 아닌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옮기려고 공약을 내세웠었어요. 지키지 못했을 뿐이지. 왜 청와대를 옮겨야 되느냐? 그 이유는 단적으로 그때 문 대통령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청와대는 구중궁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냐? 거기에다가 전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청와대는 옛날부터 청와대가 아니었어요. 옛날 청와대 옛날 이름은 경무대였고요. 경무대가 있기 전에 누가 살았느냐? 하지라고 하는 그 군정 사령관이 살았고요. 그 전엔 누가 살았느냐? 조선 총독이 살았어요. 그렇죠. 청와대를 지금 누가 만든 거냐면 일제 시대 때 1937년에 조선 총독이 만들었다고요. 조선 총독이 만들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경복궁 뒤에다가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뭐 한번 뭐 먹어라 이런 식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풍수를 고려했다는 얘기인가요? 일본이 풍수를 고려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복궁 앞에 뭐 있었습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중앙청 있었잖아요. 중앙청 없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청와대는 저거는 좀 비워져야 된다. 왜 일본 총독이 살던 데를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청와대 옮기는 것에 대해서 야당의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 그 비판이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청와대 이전하는 게 너무 졸속이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 이야기 나왔었냐면 이러다가 구멍 난다. 국정에
특히 안보에 구멍 난다. 예. 그런데 지금 1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1년 좀 넘게 지났어요. 뭐 어디 구멍 난 거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뭐 천공이고 뭐 어디고 뭐 우리나라 국정에 천공 나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고 그냥 그 덮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풍수 이게 정치권의 또 이슈로 등장을 했는데 근데 이 풍수 전문가 백재건 교수 정치인들 관상도 봤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요. 그럼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동물관상법이라는 거 물령론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동물로 사람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글을 몰라도 자기 관상을 설명할 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설명을 하면 오 마이 갓 이래요. 어떻게 네가 다 처음 봤는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과거에 2020년이니까 벌써 꽤 지났어요. 당시에 이 MBN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좀 있었거든요. 이 내용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느 그 관상 보는 분이 그랬대. 이게 악어상이라는 거야. 한 번 물면 안 놓는 거야, 이 사람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부정과 비를 보고 이제 안 놓는 거예요. 소문 듣고 왔소만 여기 그 농원 관상쟁이가 있다고 해서 자네가 내 운세 좀 봐주게라.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뒤에는 영화의 한 장면이었죠. 지금 이 정치인들 무슨 관상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저런 장면들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 백재건 교수가 동물로 관상을 비유해서 설명한다는 거잖아요. 화면을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 정치인이 등장하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악어로 봤어요. 동물 관상이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소. 그리고요. 김건희 여사는 공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성준 여사, 뭐 영부인상 이렇게 본 것도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른 정치인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살쾡이로 설명을 했네요. 조국 전 장관은 진돗개, 퓨마와 원숭이도 등장을 합니다. 지금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글과 어떤 뭐 기고 등 인터뷰 등등을 통해서 이런 관상들, 정치인 관상을 한 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조준기 의원님. 관상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을 악어상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공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걸로 설명을 했거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살쾡이 뭐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굉장히 이 관상학적으로 윤 대통령을 약간 치켜 세운 셈이 드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 관절 볼 때 뭐가 등장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온 걸까?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이게 조선시대도 아닌데 갑자기 관상이 등장을 한 것이고 우리 백재건 교수님께서 저는 굉장히 좀 명망 있는 교수님으로 알고 계신데 예. 윤 대통령을 악어로 표현하고 김건희 여사를 공작으로 표현하고 이재명은 살쾡이, 김건희 여사는 퓨마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게 조선시대였었으면은 아마 존재했을 동물인가에 대한 궁금 정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관상이라고 하면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전해오던 내용들을 결국에는 이 현실에 투영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악어, 공작, 살쾡이, 퓨마 같은 내용들을 보면 본인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전해오던 내용이 아니고 본인의 생각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성향을 본인이 평가해서 투영하다 보니 이러니까 역술의 영역까지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아까 우리 그 정치 변호사 말씀을 해주셨지만 분명히 역술인이 개입했다라는 의심을 누가 개느냐?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관상도 악어라는 지금 현대 시대에 와서는 알게 됐던 동물을 적용시키고 있고 손바닥으로 왕을 쓰고 이러다 보니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 과학을 좋아하는 정부가 과학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넘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정치인들께 관상을 많이 보십니까? 어떤 뭐 선거 앞두고도 그럽니까? 많이 봤다고도 그럽디다. 제가 신성범 전 의원님 안 보셨어요? 저는 뭐 관심이 없는데 저는 취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선배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올해 내가 공천 받을 수 있나 당선되는 걸 사모님들이 몰래 가서 신랑 부인들이 그 사주 가져가서 봤다는 소문이 좀 있었어요. 근데 본인들 다 부인합니다. 어찌됐건 저 백재원이라는 분이 사실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뭐 물형론이라고 이론을 정립한 것 같은데 이론에보다는 인상과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분이 아마
무슨 일간지에 쓰고 했을 거예요. 매일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쓰고. 뭐 인터뷰도 많이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윤석열 악어 물어뜯 이게 좋은 것 같으면 나쁘게 보면 또 와고 물어뜯는 굉장히 잡식성이 강한 이렇게 보일 수 있고. 다만 김건희 여사 공작 한 스타일 하니까 화려한 거 좋아하고 이렇게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살쾡이. 살쾡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이런 거. 이게 퓨마라는 걸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살쾡이라는 설명이. 중립적으로 봐야 돼. 백재권 씨의 인상 관찰한 인상기를 가지고 동물에다 빗댄 것 이하도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장관 한동훈 씨를 원숭이에 비유한 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좀 똑똑할 것 같다 뭐 이런 거잖아요. 다만 제가 보면 적어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또는 예비후보를 악으로 표현한 것은 저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사람 같다 느껴져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게 무는 힘, 뭐 치악력이라 그러나요? 이런 게 보면은 윤석열 덩치도 당시 윤석열 그 후보가 총장 덩치도 크고 뭔가 한번 물면 안 놓을 것 같은 강한 인상을 갖고 있었던 점에 착목해서 저렇게 한 것 아니냐.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당시 윤석열 총장 또는 예비후보로서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백재원 씨가 던져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 잠깐 전영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관상이면 옛날부터 온 것 같은데 동물들이 최근에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던 뭐 악어, 퓨마, 공작 막 이런 게 등장을 하는데 글쎄요 어떤 인상을 한 건지 아무튼 지금 정치와이드 시간이 정치를 다루는 시간인데 갑자기 관상 얘기가 이렇게 정치권에 뭐랄까요? 뭐가 훅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좀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도 좀 정치권에서 뭔가 이렇게 쟁점처럼 떠올라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